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순수하지 못하고 세상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인 페미니스트들의 근본주의 같이 치열한 텍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때로는 우리 상윤이처럼 누군가를 향하여 야, 이 동심 파괴자야, 잃어버린 나의 순수함 내놔 라고 말하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만 그렇게 살 수 없고, 네. 우리 동시대 미술 자체가 왜 이렇게 이미 동심 다 파괴된 사람들끼리 하는 것처럼, 네, 이런 분위기로 흘러왔는가? 그리고 왜 굳이 현대미술의 쟁점에서 이렇게 싸우는 기술을 자꾸 가르치는가? 지금 제가 153쪽, 아까 제일 아래 리디파인, 네, 재정립, 재정의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중요하다. 근데 이것은 싸움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디파인되어 있는 정의가 내려져 있는, 사전적으로 약속이 돼 있는 것을 자꾸 새로운 의미를 더하거나 붙이거나 기존의 의미를 깨부수거나 하면서 다른 의미로 끌어가려는 어떤 그런 힘과의 싸움이고 전쟁이거든요. 우리 동시대 미술 어쩌다가 이렇게 험한 판이 되었는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적 의미를 배워야 합니다. 네. 도덕이 뭐야? 도덕이 뭔지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서 그걸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동심 파괴된 그 이후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게 그거야라고 말했을 때 자꾸 그걸 바꾸고 싶어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동시대 미술에게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너무 뻔한 예로 뒷장의 병기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기존에 있는 그런 개념 자체를 깨부수거나 바꾸거나 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개념 미술 이후에 많은 동시대 미술들이 다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있고, 네, 그냥 이미 정의된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하기 위한 예술을 사람들이 현대미술이나 동시대미술로 많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옛날 미술 같으면 종교적인 르네상스 시대 예술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 옆에 누군가가 가죽 옷을 입고 막대기를 들고 서 있으면 얘는 세례자 요한인 걸로 하자. 그렇게 그리자. 그렇게 그리지 않는 순간 혼란이 일어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잘생기게 그리든 못생기게 그리든 키를 크게 그리든 작게 그리든 간에 이 약속은 지키자. 라는 룰이 굉장히 잘 유지됐어요.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그리자. 비둘기를 그려야지 그 자리에다 까마귀를 그려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서로 합의가 잘 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정의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그 와중에 디테일한 작가들의 개성을 드러내고 그랬다면 동시대 미술, 현대 미술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그 개념 자체를 막 치고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사전의 의미를 보고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받아서 알아야지라는 태도가 동시대 미술 태도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의 공부들은 다 그렇게 하셔도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과목은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뭔가를 배워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정의를 익히는 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동시대 미술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태도 자체가 기존에 있는 개념에 딴지를 걸고 치열하게 하는 그거이기 때문에 우리 그 재정립 있는 그 153쪽 중간에 보면은요, 그런 말이 나와요.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포르노그래피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보수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의 전술과 유사한 전술을 동원하며 전면 투쟁에 나섰다. 전술, 투쟁 이런 단어들 나오잖아요. 네, 전술, 진짜 전투하는 기술, 택틱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거 진짜 무슨 게임에서 싸우는 그런 전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로 이건 투쟁이고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배우고 있고, 현대미술의 쟁점도 잘 싸우는 법, 제대로 싸우는 법, 그리고 진짜 훌륭한 적은 나를 발전시킨다 라는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네요.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게 될 텍스트는 페미니스트들의 근본주의라고 153쪽부터 쭉 이제 넘어가는데 이
책 안에 우리 저자 캐럴 S. 벤스의 다른 글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한 줄을 꼭 다 이렇게 들여서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글은 문화전쟁이라는 글이고요. 영어로는 The War on Culture입니다. 그래서 캐럴 벤스의 우리가 하는 페미니스트들의 근본주의 바로 앞에 실려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 오늘 챕터에도 나오지만 국립예술기금 NEA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재 157쪽 한번 봐보세요. 157쪽에서 문단이 딱 갈리는 부분 보면 이 사건은 여러 면에서 최근에 있었던 미술과 NEA에 대한 근본주의자들의 운동과 유사점을 보여준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NEA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번역하면 국립예술기금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미국 겁니다. 네. 내셔널 인도우먼트 포 아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가가 만약에 그냥 자기가 자기 돈으로 모든 작업을 다 하고 알아서 팔고 막 이렇다면은 이렇게 공적인 논의를 심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맨날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듣게 되는 말, 세금으로 하는데, 네, 이때는 이게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맘대로 이렇게 자기 돈 자기가 쓰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공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집행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쟁은 이렇게 공적 자금을 두고 이루어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NEA에 관련된 논의가 문화 논의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그러니까 어떤 예술한테 돈을 지원해 줄까 말 것인가의 문제가 그 예술이 가치가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와 곧바로 직결이 되는 거죠. 누가 뭐 취미로 하고 먹고 사는 거 상관이 없다면 그러면 정말 문제가 안 될 텐데 세금으로 국가의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예술이 가치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작가들이 그런 지원금을 타지 않는 이상 자기가 금수저가 아니라면 작가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누군가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의 예술이 가치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우리 커리큘럼에 참여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코로나와 총선을 계기로 아니다. 2020년에 나에게 수업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참여라는 걸 꼭 좀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방향까지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한때 호경기에는 뭐 어떤 작가의 작품이 옥션에서 세계 최고가를 쳤다. 막 이런 게 예술의 지표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에게 더욱 민감한 문제는 과연 NEA, 이제 한국에서는 뭐 문진에서 준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있고 서울예술재단이 주는 서울문화재단이 주는 그런 기금도 있고, 우리는 뭐 이렇게 NEA라고 딱 할 만한 그 딱 한 개의 기금이라기보다는 좀 기관별로 나눠져 있어요. 뭐 예술경영지원센터 기금도 있고, 네. 저도 막 살다 보면 기금 킬러가 되어갑니다. 맞는데 그런 이제 뭐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 NEA와 관련된 그런 논쟁을 보면은 정말 현대미술에서의 아주 중요한 논쟁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큰 의미가 있고, 여러분도 좀 느끼시겠지만 우리도 젊은 작가로서 살아간다 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좀 열심히 듣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절박한 문제라서. 네, 제가 예전에 이 관련된 수업들이 거의 레전드 수업이 됐다는 이유가 그렇게 절박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들으면 그냥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일이지만 이게 오늘 내가 기금을 받아서 미술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때려치우고 내려가서 아버지 밑에서 알바를 뛰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게 정말 치열하게 딱 와닿은 학생들이 여러 명 앉아있는 강의실에서 이 주제를 터뜨리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랍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오늘 할 거는 근본주의 페미니스트, 이제 말도 더듬네요. 네.
페미니스트들의 근본주의지만 그 앞에 문화전쟁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전쟁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은 157쪽 이후로 읽는 것에 조금 더 배경 지식이 생기시겠죠. 예. 상황은 진짜로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 1989년과 1990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동시대 미술을 가장 뒤늦게부터 시작점을 잡는 사람들이 89년을 많이 잡는다 그랬는데 89년도에는 파리에서는 지구의 마법사전이라는 제3세계를 막 끌어들인 그런 다원주의적인 전시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문화전쟁이 폭발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때의 논의들이 지금까지도 뭔가 완벽한 결론이 나지 않고, 당연히 안 나죠. 네, 계속 같은 논쟁이 반복되어 오기 때문에 그때의 일들을 지금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198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문화전쟁에 소개가 된 이제 문제로 나오는 작가는 딱 두 명이에요. 네. 안드레 세라뇨라는 작가고요. 안드레 세라노. 그 다음에 로버트 메이플소프라는 작가입니다. 둘 다 워낙 스캔들이 많고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네이버에만 검색을 해보셔도 자료를 충분히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안드레 세라노 같은 경우는 제가 자막을 넣어드려야겠네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제가 한국에서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 작가 중 한 분으로 참여를 사루비아 세탁소,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그걸 했던 오인환 작가 소개를 드렸는데, 한 학생이 자기 과제를 하면서 오이난 작가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오인환 작가인데, 내가 발음이 아무리 안 좋아도 자기가 쓰고 싶으면 좀 어디에 한번 찾아보고 쓰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아나운서도 아니고 작가 이름을 또박또박 발음해주기 힘들잖아. 네, 어쨌거나 이 두 작가는 제가 차라리 자막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드레 세라노 같은 경우는 신성 모독적인 작업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신성 모독이라는 게 그 종교의 그 신을 믿고 있어야 신성 모독이지, 그 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별 의미도 없습니다만, 미국이 어쨌거나 아직도 되게 기독교를 기독교가 국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그런 분위기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관련된 것을 작가가 굉장히 거칠게 표현하는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또 한국에서 하면은 기독교 단체들만 굉장히 열받아 하고, 다른 종교 사람들은 그건 뭐 작가의 표현의 자유 아닌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미국에서는 그러했답니다. 1989년 즈음에 NEA 기금이 이제 타라고 했을 때 지원한 사람은 500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9명을 뽑아가지고 시각예술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뽑은 사람들한테 뭐 $15,000의 후원금을 어떻게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한 거래요. 어쨌든 거기 9명 안에 안드레 세라노가 들어서 전시를 했는데, 다양한 작업, 사진 작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작업은 60에서 40인치 크기의 시바크롬 프린트. 네, 저는 이게 국제갤러리 한국에 온 적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됐던 이 작품을 실물로 영접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보면 상당히 컬러가 예쁜 작품이에요. 근데 그게 노란 액체 안에 예수 조각상이, 그 작은 예수 조각상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전혀 거부감을 일으키진 않아요. 그냥 딱 봤을 때는.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오줌 안에다가 예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종교에 대한 어떤 반감 같은 걸 표현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오줌 속의 예수라는 그런 도발적인 작업이었어요. 근데 안드레 세라노의 그 이전 작업들도 다 이렇게 상당히 도발적이고 성을 많이 다루는 작업을 했으나 80년대에 포스트 모던 그런 미술의 흐름에서 나름 가치가 있는 작가였기 때문에 작가로서의 인지도가 굉장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이 그 아까 말한 NEA 국립예술기금을 받아서 그 국립예술기금 받은 사람들끼리 그룹 전시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그 여러 도시 순회 전시를 다녔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의원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사건이 팡 터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가의 세금으로 전시를 한 건데 이런 쓰레기를 네, 나라 돈으로 후원을 해줄 수가 있느냐를 가지고 이 국립예술기금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해요. 네, 비슷한 일이 로버트 메이플소프라는 작가한테도 있었습니다. 로버트 메이플소프는 제가 몇 주 전차에 얘기 드린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기억나시나요? 참여 때 또 얘기했을 것 같네요. 네, 애인과 자고 일어난 베개를 찍은 흑백 사진을 전광판처럼 여러 도시에 전시도 했었고 또 자기 애인의 몸무게만큼의 사탕을 관객이 집어가기도 했었고 네, 그런 작업했던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와 더불어서 에이즈 시대의 작가로 아주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그래서 뭐 로버트 메이플소프 요즘 영화도 나오고 한국어로도 책이 이만한 책도 나오고 이제 점점 더 알려지는데 어떤 작업들은 그냥 백합국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너무 그냥 이미지 자체는 순수 그 자체인 네, 그런 아름다운 흑백 사진 작업도 많고 또 어떤 작업은 굉장히 노골적인 성 표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작가 역시도 그 NEA 기금을 받았던 거죠. 근데 이 작가의 몇몇 작업들은 정말 노골적인 성의 표현이 있고 뭐 동성애 당연히 다루고 당연히 자기도 커밍아웃한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동성애적인 작업이라던가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있는 작업도 성의 자유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합의된, 그러니까 이건 우리 N번방 이런 거랑은 진짜 달라요. 네, 그건 범죄고 그거 말고 정말 합의된 어떤 연인들이 자기들은 뭐 세디스트, 마조이스트 이런 롤플레잉을 하는 거는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성적 쾌감이 더 강하다면 그걸 뭐 우리가 개인의 자유니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사진 작업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작품 안에. 그래서 이런 작가들을 NEA 기금으로 후원하였다는 거에 대해서 정치인, 특히 어떤 정치인일까요? 우익 보수 쪽 정치인이 아주 맹렬하게 물고 뜯고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작업에다가 어떻게 국가 기금을 줄 수가 있느냐 막 하면서 거의 NEA 해체까지 주장을 하게 돼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에 지원을 하지 말자 막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그런 압박을 받는 예술 기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더 별 무리가 없는 작업으로 작가를 골라서 뽑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재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읽도록 하겠습니다. NEA에 대한 그런 정치인들, 보수 논객들의 그런 막 항의가 심해지자 이 NEA 협회 쪽 관장님 막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이번 전시는 잘 알려진 미국 주요 작가 작품전이기 때문에 현대미술의 맥락에서 정상의 범주를 넘어가지는 않았다라는 식으로 입장 발표를 해요. 그러나 이제 점점 그게 거세지니까 말이 점점 바뀝니다. 그래서 전시를 취소를 시키면서 이 전시 취소는 검열이 아니며 단지 작가의 작품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묘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결정은 무엇보다 작가를 위한 것이다. 작가는 선정적이지 않고 정치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작품을 전시할 권리를 지니며 우리 모두에게 타당성을 지니는 더욱 큰 쟁점의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 오래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결정이 결코 검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술의 완전한 자유를 지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검열들이 나는 검열을 하는 게 아니고 너를 보호해 주려는 거야. 네. 작가가 이렇게 정치인들한테 막 시달리고 예술 본질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사회 문제, 무슨 동성애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이런 거랑 너무 연루되어서 휘둘리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전시를 취소하고 너에게 기금을 안 주고 이러려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참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참 다를 수밖에 없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시를 취소하였지만 그렇다고 논란이 딱 끊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 그다음 해가 되면은 이제 기금을 타는 예술가를 선정할 때 이제 선정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음 모욕적이고 음란하며 논란을 일으키는 예술에 대한 기금의 지원을 하지 않으며 시각 분야에 할당된 기금은 민속예술이나 지방의 프로젝트들로 전환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발언을 전혀 하지 않는 그리고 세상 온건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다 착한 예술로 보이는 그런 작업만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식으로 흘러가죠. 네, 이건 실질적으로 그렇게 흘러갔었습니다. 미국에서 90년대 초반에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참여해서 니콜라 무리오가 좀 그렇게 좋은 게 좋고 착한 게 착하고 좀 유의적이면서 서로 관계를 맺는데 서로 좋은 관계만 맺고 헤어지는 네, 그런 작업을 했을 때 클레어 비숍이 막 악을 쓰면서 그게 뭐냐 세상 그게 뭐냐 막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맥락인지 좀 더 와닿게 느끼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후 맥락이나 당시의 사회상 정치적 분위기 이런 걸 빼고 보면은 뭐 그게 문제가 되나요?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기금이 삭감되고 어떤 작가의 작품이 전시가 취소가 되고 검열이 아니라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몰리는 상황. 우리도 제가 이 텍스트를 예전에 했을 때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떳떳하게 블랙리스트 당했다라고 말하는 그 작가들이 전시가 취소되고 네, 기금이 삭감되고 누군가는 큐레이터인데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도 과연 정치적인 걸 하지 말자. 예술은 예술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술을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게 말이 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네. 근데 지금 또 2020년의 상황은 그렇게 됐던 그 시기와는 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점에서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이 일을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